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3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기적 수익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좀 더 추구해야 한다는 부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특히나 부동산처럼 장기간, 특히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돈이 묶여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다소 낮더라도요, 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 또한 입을 또 모으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안전적인 투자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1638-39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난주에 저희가 첫 문을 열고 반응이 역시나 뜨겁더라고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들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덥고 눅눅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반가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뜨거웠었던 여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부동산도 역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다 했었는데 조금씩 훈풍이 또 불어올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전략들 함께 또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신 소일섭 전문가하고도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세권 마무리 꼼꼼하게 또 유익하게 또 정직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도 올바른 투자 전략들 계속해서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 아래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간단한 문자 역시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친절히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세권과 관련된 부분들 개념부터 하나하나씩 꼼꼼히 또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역세권에 대한 개념 좀 달랐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구나 하고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었다라고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문의 또한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지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일섭 전문가님,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걸 많이 물어보셨나요? 예, 보통 뭐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또 어디에다가 투자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내가 방송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전문가가 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신가요? 나 혼자 판단해서 나 혼자 생각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배울 때 프로 한 분한테 1년을 배우는 거하고요. 프로 여러 명한테 3개월은 이분한테 배우고 3개월은 이분한테 배우고 3개월은 이분한테 배우면 어떤 게 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프로 한 분한테 배운 게 더 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제 방송이 있고 많은 방송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다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저 방송을 봤을 때, 저분은 참 정직하구나 했을 때, 꾸준히 시청을 해서 내가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상승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하다 보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는 너무 늦지 않나요? 오히려 자기가 더 전문가야.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뭐 저보다도 뭐 더 높은 사람도 있지만 말만 하면 아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기획부동산 가서 돈 받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정직하게 또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아마 방송 이렇게 또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들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책임들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저희가 늘 강조해서 전해드리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이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내용부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좀 문의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김지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을 고르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목적 및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인지, 또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임대 수익과 개발 행위의 건축 등을 위한 운영, 즉 이득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당 지역이 도시 지역과 도시 근교 지역, 또 농어촌 지역 이런 등으로 투자 기간은 장기적인 투자인지 단기적인 투자인지를 잘 결정을 해서 투자의 목적과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무엇보다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신설 역세권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역이나 또 고속철 역세권, 또 고속도로 RC의 인접성, 그다음 버스터미널, 각종 정류장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대형 국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 예정지 주변은 미래 가치가 유력하므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 가치가 높은 땅에 대한 기준도 먼저 이렇게 좀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들었었던 관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또 생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우리가 또 많은 그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 행위가 안 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건축 행위가 안 된다면 토지에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이 다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건축 행위가 안 된다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만을 보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 건축 행위에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최소한 매매 전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건축 제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사항을 추가할 것을 권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투자든 투자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만 확인하고 이 정도면은 뭐 시세 차익 좀 볼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섣불리 투자 계획하셨다가는 낭패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소일섭 전문가하고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김지민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아세요? 모르면 비싼 거 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그냥 토지 몇백만 원짜리 사십시오. 그게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사서 평생을 묶이는 것보다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인 용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두 가지밖에 지목으로 따졌을 때는 보통 임야가 있고 그다음에 논밭이 있죠. 요 두 가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가수원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두 가지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임야는 겨울에 사는 거예요. 여름에는 임야가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나에 대한 것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싫어서 숲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직접 그 임야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용도를 확인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야는 경사도가 25도 넘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임야에 대해서 난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꼭 경사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용인은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나면 건축 허가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난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임야에 대해서 엄격하게 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의 임야 땅이 뭐 몇십만, 1, 20만 원, 몇십만, 3, 40만 한다고 해서 그냥 투자 묻지마 하셨다가는 평생을 세금만 내게 돼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두 번째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 땅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나무가 30년 이상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또 용도만 보고 이거 관리지역이네 그리고 덥석 샀다가는 허가 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투자는 겨울에 보는 겁니다. 겨울에 봐야 숲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토지의 경사도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보존할 가치인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자, 논밭은 어떤가요? 보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고 하죠. 논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절대농지인지 또 관리지역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논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하게 돼 있는 논들이 있습니다. 그건 농지 정리가 된 절대농지입니다. 그런 거 외에 이제 농지를 봤을 때는 꼭 서류를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축행위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리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지역이 아닌 논밭에 대해서는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역세권 구역 범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토지 그 구역이 모자라서 그 옆에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키면 어떠냐고 해서 아마 시에서 안 해줄 겁니다. 제가 그랬는데 역시나 절대로 포함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랑은 700m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절대농지라고 하니까는 포함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꼼꼼히 잘 따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그래도 내가 토지 투자하는데 저기 혹시 뭐예요? 용도가 뭐죠? 그러면 용도는 저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사만 지을 수 있네요.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자, 아까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 목적 및 투자 지역 선정.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의 목적인지, 그냥 묵혀놓고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건축행위를 해서 수익을 볼 건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상담하면요, 나중에 노후에 집을 질 수 있고, 지금은 농사를 짓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런 두 마리 토끼는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없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을 거면 그냥 절대 농지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행위 할 수 있는 토지는 4, 5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잘 세우지 않으면 거기에서 실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가지고 중개인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상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판단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소유석 전문가께서 건축 행위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유의점들 알려드렸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부분들 설정하는 거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전략 잘 세우시라는 말씀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소유석 김지민 전문가께서 직접 새로 생기는 신설역에 좀 다녀오셨거든요.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장 활동이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이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도 계획들 세워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지금 화면 나가고 있네요. 어딘가요? 예, 중부내륙철도 강남 수서에서 문경까지 가는 그 중간에 충주의 앙성 온천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그 앙성역이라는 거죠? 예, 앙성 온천역이고 예. 삼거리를 4거리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3거리였는데 역 쪽으로 이제 도로 하나가 생기면서 4거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아스콘이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로가 또 넓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예, 그전에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중부내륙 철도건설 앙성면 역사 신축 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직접 이건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전에는 저렇게 공사를 했었고요. 아, 도로가 지금은 전혀 현재 없었던 곳이? 도로가 지금 2차선인데 원래는 4차선이고요. 2차선은 철도공사에서 수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만 도로를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이 모습은 요게 뭐예요? 이제 역 앞에 역사 부지입니다. 아. 역 있으면서 제가 200m까지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예, 있고요. 이건 이제 그전 모습들을 같이 이제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비포인 거죠? 예, 예. 어떻게 변화될지 역시나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200m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잘 염두에 두게 뒤쪽이 개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 뒤쪽으로. 그렇죠. 뒤쪽으로 도로가 뚫리는 거니까 네. 저런 게 없으면 뒤쪽은 개발하지 않는 못하는 거고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뭐 앞, 뒤 뭐 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현장 전문가님이시네요. 답사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야, 겁니다. 굉장히 멋있게 바뀌는 곳인 것 같네요. 여기 보이고. 자, 여기도 네. 보편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중부내륙철도가 다 지역마다 다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데 네네. 이쪽 부분만 아마 환지로 진행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온천지구였기 때문에 네네. 수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토지 용도가 좀 바뀐 건가요? 아니, 지금은 바뀌지 않았죠. 아, 바뀌지 이제 않았고. 지구 단위 역세권 발표를 하면 환지로 되면 이제 신도시로 이제 지구 단위로 해서 바뀌겠죠. 네. 이렇게 이제 벌써 내일을 까는 벌써 저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개발이 그전에는 막 아까 척척 되고 뭐 있네요. 그냥 흙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일을 깔기 위해서 이것도 그전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저게 이제 내일을 깔 수 있게끔 네. 계속 이제 검사하면서 내일을 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기차가 거예요. 지나가는 길을 그렇죠. 만들고 있는 내일을 거죠. 까는 거죠. 네.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해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찍어 왔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철도가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역 뒤에 저렇게 이 높은 임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역세권에 포함도 안 되지만 아, 그래요? 경사도가 높아서 지금 현재 뭐 기획부동산 뭐 200만 원대 이상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우리가 무조건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 여기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개발의 현장 보시죠. 저렇게 이제 내일 계속 깔고 있기 내년에 개통이라 네.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속도 이렇게 앞에 보면 다 전형적인 농촌이죠. 네네. 저렇게 전형적인 농촌이어만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네.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네.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할 때 시세가 많이 오르면 오히려 수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네. 환지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많이 상승되면 수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50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거리 500m. 이제 우측에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500m까지 그 부분까지 개발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역세권의 모습까지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 전문가께서 늘 강조했었던 그런 설명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임장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과 관련된 총정리를 이 시간 통해서 좀 해봤는데요. 김지민 전문가님,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문의가 좀 있었나요? 예. 그동안 많은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다 정직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저 시골에 과연 역세권이 형성이 될까? 또 언제 될까? 이런 어떤 투자 기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역세권이 형성된 도시들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예를 들면 뭐 오송역이라든가 천안 아산역이라든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역세권이 이미 개발이 된 곳 지역을 보면 처음에는 다 시골이었고 허허 벌판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개발 정보로 진행을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알 수 있는 것도 정직한 정확한 개발 정보가 있으면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눈부시게 바뀌게 될 곳 여러분 함께 봤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유주택 전문가에게도 간략하게 정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맞습니다. 상담을 많이 받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오히려 또 사실 많고요. 내가 어디에 어느 회사를 갔는데 법인 회사 중에서는 정직하게 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더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뭐 분양을 하는데 도로를 기부 체납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부 체납은 건축행위 했을 때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거지 토지를 분양하면서 기부 체납 도로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못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투자하고 싶은데 그래도 정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꼭 전문가랑 같이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세권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개발 현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역세권 이렇게 현장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저희가 또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히 안내가 예약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